이게 말인지 막걸리인지 모르겠지만 저는 장단을 맞춰드리고 애써 슬픈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러자 제 옆에 앉아있던 정훈 씨가 코를 훌쩍이며 맞아요. 콩나물은 제자리에서 움직이지도 못하고 자랐는데 세상 구경도 못해보고 우리들 배를 채워주죠. 이 아이들을 보니 미안해서 먹지 못하겠어요. 콩나물들아, 우리가 미안해! 라고 말하자 어머님도 우리가 미안해 콩나물들아! 라며 소리쳤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할 수 있는 말은 어떤 것도 없었어요. 똑같이 콩나물아 미안하다라는 말은 도무지 용기가 나지 않아 할 수 없었답니다. 그래서 가만히 두 모자의 대화에만 집중했는데 현실적인 대화는 하나도 없고 콩나물에 이어서 소고기, 닭고기, 각종 야채들에게 미안하다고 사과만 하며 울먹였어요. 그때 제 온몸에 돋아난 닭살들이 빨리 자리에서 떠나라고 소리치는 것 같았네요. 여하튼 그렇게 오글거리는 첫 시댁 방문을 마치고 나와 정훈 씨에게 원래 이런 대화를 자주 하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어머님 성격이 워낙 순수하고 여리셔서 식탁 앞에서 자주 운다고 말했답니다. 그렇게 따지면 세상에 사람이 먹을 음식이 뭐가 있다고 그러시는지 저로서는 정말 이해가 되지 않았네요. 여하튼 정훈 씨와는 별 문제 없이 계속 잘 사귀었고 시간이 흘러 사귄 지 1년이 되었답니다. 그런데 1주년 선물로 다이아 반지를 저에게 내밀며 청혼을 하더라고요. 저는 자주 청혼했던 정훈 씨가 이런 행동을 할 걸 미리 감지하고 있어서 크게 놀라지 않고 손을 내밀어 반지를 받았답니다. 윤서야, 그럼 우리 결혼하는 거 맞지? 이젠 나만의 천사가 되어주는 거지? 결혼하는 건 맞는데 천사는 못 될걸? 내 성격 알잖아. 자기 성격이 왜? 나에겐 사막의 오아시스처럼 늘 새롭고 사랑스러워. 다행히 정훈 씨에게 콩깍지가 씌워져서 저를 참 많이 사랑해 주었어요. 그렇게 결혼을 약속하게 된 저희는 차근차근히 결혼 준비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상견례는 2달 뒤로 잡았고 결혼식은 6개월 뒤에 하기로 했죠. 그리고 그동안 예비시댁과 저희 친정을 자주 찾아가며 정을 붙였답니다. 저희 부모님은 정훈 씨가 저에게 제격이라며 좋아하셨어요. 냉철하고 차가운 제가 따뜻하고 포근한 사람을 만났다고 매우 좋아하셨답니다. 우리 사위 시 한 편 읽어보게. 난 자네 시가 참 마음에 들어. 아버님이 간청하시니 어찌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럼 바로 머릿속으로 한 편 지어보겠습니다. 아! 떠올랐어요. 제목 우산. 우산아, 넌 오늘도 나의 몸을 감싸주는구나. 너로 인해 나의 마음이 따뜻하게 데워지는구나. 넌 오늘도 젖는구나. 비록 몸은 젖어도 마음은 젖지 말거라. 나는 오늘도 널 위해 뽀송뽀송하게 길을 걷는다. 이상입니다. 우리 사위의 시는 순수하면서도 통찰력이 있어. 우산의 마음을 헤아린 자네의 마음이 너무 멋지네. 그러게 말이야. 우리 윤서가 저렇게 감수성이 풍부하면 얼마나 좋을까? 엄마, 아빠, 진심이야? 이 시가 그렇게 좋아? 유치하지 않고? 하지만 부모님은 진심으로 좋다고 엄지손가락을 축혀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예비시댁에서 어김없이 시어머니의 시를 듣고 닭살스러운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그런데 잠시 후 전화통화를 하겠다며 시어머니가 안방으로 들어가셨답니다.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크고 말투가 연극적이어서 들으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대화 내용이 다 들렸어요. 어머, 김성근 시인님. 그동안 왜 모임에 나오지 않으셨어요? 성구님의 온화하고 따뜻한 목소리로 시를 읽는 걸 기다리는데 지쳤어요. 언제쯤 그대를 볼 수 있을까요? 아, 요즘 자선 사업을 운영 중이셨군요. 노숙자와 고아들에게 나눔을 실천하고 계시다고요? 저한테도 나눔의 기회를 주고 싶다고요? 얼마나 도와드리면 좋을까요? 네, 3천만 원이요? 그렇게나 큰 돈은 당장 없는데. 그래도 좋은 곳에 쓰신다고 하니 제가 한번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몸과 마음 다치지 않게 건강하게 계세요. 시어머니의 통화를 듣자 저는 바로 의심했습니다. 어떤 영감이 시어머니한테 돈을 뜯어내려는 게 분명해 보였죠. 그래서 시어머니께 사기꾼 같으니 속지 말고 돈 같은 건 절대 주지 말라고 말씀드렸답니다.
하지만 사기꾼을 뼛속까지 믿고 있는 시어머니는 절대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감싸주었어요. 이래선 안 되겠다 싶은 저는 시어머니가 안 보이는 사이에 핸드폰을 몰래 열어서 김성곤이라는 사람의 연락처를 따냈습니다. 그리고 친구 중에 경찰을 하다가 탐정으로 진로를 변경한 친구를 찾아갔답니다. 그래서 탐정 친구와 함께 그 영감의 뒤를 밟게 되었는데 역시나 사기꾼이었어요. 시인이라고 말했던 영감은 캬바레와 나이트를 다니며 여자를 꼬시는 제비였답니다. 사기치는 영역이 얼마나 넓던지 시어머니의 모임인 시사모와 봉사활동 단체까지 다니며 뜯어먹을 수 있는 여자들을 죄다 꼬시고 다니더라고요. 생긴 건 꼭 족제비같이 생겼는데 왜 여자들이 속아 넘어가는지 의문이 들었답니다. 저는 증거 사진을 수십 장 찍어서 시어머니를 찾아가 보여드렸더니 시어머니는 그놈이 사기꾼이라는 걸 끝까지 믿지 않으셨습니다. 윤주야, 캬바레 좀 갔다고 모두 사기꾼이니? 머리를 식힐 겸 해서 놀러 간 걸 수도 있잖아. 우리 성곤 시인님을 함부로 말하지 말거라. 어머님, 여기 사진을 보세요. 돈다발을 받는 사기꾼을요. 여자들을 구워 삶아서 돈을 뜯어낸 거라고요. 그거야 자선사업 한다니까 후원을 한 거겠지. 윤주야, 사람을 그렇게 못 믿으면 못 써? 네가 냉정한 줄은 알았지만 이 정도일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다. 실망이야. 시어머니는 그렇게 말이 통하지 않았습니다. 이건 순진한 게 아니라 어리석은 것과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어머니가 현금을 찾아서 사기꾼을 만나러 가는 길을 미행했답니다. 탐정인 친구에게 미리 연락을 해두었죠. 이윽고 약속 장소에서 만난 시모와 사기꾼은 시를 주고받으며 읊어대다가 이내 3천만 원이 든 돈봉투를 꺼내서 사기꾼에게 건네주더라고요. 그 순간 제 친구 탐정이 미리 섭외해둔 형사 둘을 대동해서 나타나 사기꾼을 잡았습니다. 김성곤, 당신을 사기 혐의로 영장 없이 긴급 체포합니다. 여자들 등쳐먹고 사는 이 사기꾼 놈아. 뭐야? 난 사기친 적 없어. 인연이 알아서 돈을 준 거라고. 말해봐, 이 늙은 호박 같은 년아. 어머, 성곤 시인님, 어떻게 그런 험한 말을. 제 가슴이 놀랐다고요. 닥쳐 이년아! 네가 날 신고한 거지. 내가 이대로 가만히 있을 것 같아? 너 나중에 두고 봐. 꼭 복수해 줄 테니까. 그래서 저는 사기꾼의 성큼성큼 걸어가 주먹으로 턱조가리를 날려주었습니다. 복수 같은 소리 하네. 우리 어머님 앞에는 내가 항상 보호막으로 막고 있을 테니 나부터 넘어서야 할 거야. 이 재래식 화장실 똥 밑에 깔아뭉갤 놈아. 넌 또 뭐야? 네가 내 사업에 회방을 놓은 거냐? 이 망할 년 가만두지 않겠어. 그러자 형사들이 사기꾼의 뒤통수를 후려갈기며 입을 닥치게 했습니다. 어머 윤서야, 네가 여길 어떻게. 어머님이 하도 안 믿으셔서 제가 직접 눈으로 보여드리려고 왔습니다. 이제 아셨죠? 이 자식은 시인도 아니고 자선사업가도 아니에요. 돈에 눈이 먼 사기꾼이라고요. 이제 알겠다 윤서야. 너 아니었으면 나 큰 돈을 빼앗길 뻔했어. 역시 넌 나의 마음속 바다의 핀 꽃이었어. 우린 운명적인 사이라고. 사랑한다 아가야. 시어머니는 그 상황에서도 허무맹맹한 말씀을 하시며 저를 꼭 안아주셨습니다. 저는 이런 상황이 적응되었는지 저를 안아준 시어머니의 등을 토닥이며 어머님, 제가 그 꽃이에요. 그러니 그 꽃만 바라보시며 사세요. 아시겠죠? 라고 대답해 주었답니다. 그렇게 사건 하나를 해결하자 시어머니는 저에게 전보다 많은 애정을 쏟아주셨어요. 더 나아가 결혼하면 당신과 함께 살면 안 되냐고 부탁까지 하셨답니다. 살림 같은 건 시어머니가 모두 할 테니 옆에만 있어주면 좋겠다며 유혹하시더라고요. 저는 어떻게 할지 생각해 보겠다고 말씀드리고 남아있는 기간 동안 깊이 생각해 봤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시어머니와 함께 사는 건 너무 부담스러운 일이었기 때문에 거절할 생각이었네요. 얼마 뒤 먼저 상견례를 하게 되었고 양가 부모님은 저희의 결혼을 무척이나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시어머니께 죄송하다 말씀드리고 신혼집을 따로 알아보러 다녔어요. 몇 달 뒤 마음에 드는 아파트가 나오게 되었고 계약금을 걸어 놓았답니다. 그런데 결혼식이 가까워지자 정훈 씨가 회사를 그만두고 사업을 하겠다는 어처구니 없는 말을 하는 겁니다. 저는 갑작스럽고 황당해서 그게 무슨 소리냐고 물었죠. 저기야, 회사 거래처에서 만난 선배 하나가 있는데 이번에 태양광 사업을 하겠다고 하더라. 자기도 태양광이 뭔지 알지? 태양 패널이 태양광을 받아 전기를 발생시켜서 전기세가 전혀 들지 않는 거 말이야. 누가 그걸 모른대? 갑자기 뜬금없이 왜 그 사업을 하겠다는 거야? 그 선배가 하는 말이
1년 안에 수십억을 벌 수 있다고 했어. 나도 처음엔 의심을 하고 거절했는데 성공한 사례들을 보여주며 앞으로의 사업 계획서까지 보여주더라고. 나랑 그 선배가 동업을 해서 대박을 치면 당신과 나는 평생 돈 걱정 없이 살아도 돼. 자기야, 귀가 얇은 건 알겠는데 태양광 사업으로 패가 망신한 사람이 한둘인 줄 알아? 어떻게 하나만 알고 둘은 몰라? 에이, 실패한 사람은 다 이유가 있는 거야. 내가 동업하려는 이 선배는 진짜 똑똑하고 능력 있어. 그러니까 나 퇴직금으로 사업을 하면 안 될까? 우리 결혼식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는데 터무니없는 소리 할래? 그리고 우리 신혼집 대출금 갚아가려면 안정적인 직장을 다녀야 한다고. 하지만 남편은 제 말을 듣지 않고 그 선배라는 작자에게 제대로 낚여서 사업하겠다고 노래를 불렀답니다. 이에 저는 안 되겠다 싶어서 그 선배라는 놈의 신상을 털어서 탐정 친구를 다시 불렀어요. 사기꾼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뒷조사를 해서 제 예비 남편에게 떨궈낼 작전이었답니다. 탐정 친구와 같이 그 선배를 추적했는데 제 남편 말고도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태양광 사업에 동참시키려고 하더군요. 분명 남편은 선배와 둘이서 하는 사업이라고 했는데 말이죠. 역시나 이상하다 싶어서 계속 추적했더니 덜미를 잡아냈습니다. 나 이번 달에 서울 뜬다. 아, 왜긴 왜야. 태양광 사업 투자금 다 뽑아먹고 튀는 거지. 그렇다니까. 세상에 순진한 새끼들이 얼마나 많은데 다들 내가 입만 털면 좋아 죽는다고. 여하튼 다음 달에 잠수 탈 때 네가 좀 도와줘라. 노숙자 신분이랑 대포 통장 좀 구해줘. 아, 나중에 아버지랑 베트남 가서 오토바이 사업이나 해야지. 저는 옳거니 하고 증거 영상을 찍었고 시댁에 찾아가 남편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는 제 편을 들며 어머, 이번에도 우리 세기가 구해줬네. 정말이지 우리 집안의 보배라니까. 하고 저를 추켜 세우셨습니다. 남편도 이에 수긍하며 어리석고 천치 같은 자신이 싫다고 눈물을 글썽였네요. 그래서 그이는 바로 선배라는 인간과 연락을 끊어버렸고 탐정 친구는 자료를 모아 경찰에게 넘겼습니다. 다음 날 결혼식을 이틀 앞두고 시어머니와 남편까지 해서 백화점에 쇼핑을 나갔습니다. 제 덕에 사기를 당하지 않았으니 옷과 가방을 선물해준다는 시어머니의 뜻이었죠. 그래서 저는 마음에 드는 옷과 가방 그리고 구두까지 선물을 받게 되었답니다. 저희 세 사람은 자리를 옮겨 식당으로 갔어요. 허기진 배를 달래려고 메뉴판을 보는데 갈치조림이 입맛을 당기게 했어요. 시어머니와 남편도 좋다고 해서 바로 주문을 하고 기다리는데 맞은편 테이블에 낯익은 얼굴이 2명이나 보였습니다. 하나는 남편에게 태양광 사업으로 사기치려고 했던 놈이었고 다른 하나는 시어머니께 자선사업에 후원금을 받아 사기치려 했던 사기꾼이었습니다. 생각해보니 시어머니께 사기친 놈이 징역 6개월을 살고 나온 시기가 된 것 같더라고요. 여하튼 왜 두 사람이 같이 앉아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당장 탐정 친구에게 제 위치를 알리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아이 사기꾼들, 둘이서 밥을 처먹네? 끼리끼리 논다더니 둘이 공범이라도 되는 거야? 이년! 내가 너 때문에 깜빵에서 6개월이나 썩었어. 잘 만났다. 오늘이 네 제삿날이다. 아버지, 이년이 아버지를 감옥에 가게 만든 년이에요? 어쩐지 생긴 거부터가 겁나 세게 생겼더라. 얼씨구, 둘이 부자지간이었어? 애비는 우리 시어머니를, 아들 새끼는 내 남편에게 사기를 치려 했겠다. 아주 잘 만났다, 이 씹어먹어도 시원치 않은 놈들아. 그러자 자리에 앉아있던 시어머니와 남편이 소스라치게 놀라 저에게 다가왔고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는 소리를 하며 사기꾼들에게 손가락질을 했습니다. 애비 사기꾼이 자리에서 일어나 저에게 뺨을 갈기려고 손을 들었는데 저는 손쉽게 피하고 사기꾼이 먹고 비운 뚝배기를 들고 면상을 날려버렸습니다. 또 아들 사기꾼이 흥분해서 날뛰며 덤비자 저는 주방으로 뒷걸음질을 하며 피했고 아직 토막내지 않은 은갈치를 잡아 싸다기를 날렸습니다. 길쭉한 갈치가 짝 소리를 내며 아들 사기꾼의 면상을 칭칭 휘감았고 충격에 쓰러진 놈을 사정없이 두들겨 팼습니다. 그런데 그때 시어머니와 남편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이겨라, 이겨라. 우리 윤서 잘한다. 우리 보배, 우리 천사, 그리고 우리의 천사 오윤서. 역시나 오글거리는 멘트로 응원하고 있더군요. 저는 마저 사기꾼 둘을 흠씬 두들겨 패고 탐정 친구와 경찰들이 들이닥치자 행동을 멈추었답니다. 애비 사기꾼은 이미 감옥에 살다 와서 체포되진 않았지만 아들 사기꾼은 바로 현행범으로 질질 끌려갔어요. 저에게 뭐라 씨부리는데
탐정 친구가 주둥이를 때리자 입을 다물고 경찰차를 타고 유유히 떠났습니다. 모든 게 해결되자 시어머니와 남편은 두 손을 깍지 끼고 반짝이는 눈으로 저를 바라보았어요. 나의 천사이자 전사여. 나와 결혼해 주어 진심으로 고마워. 나의 며느리이자 구세주여. 나의 며느리가 되어 같이 살아주면 좋겠어. 저는 손사래를 치며 그만하라고 일렀고 이제 막 나온 식사를 시작하자고 했답니다. 남편은 침을 질질 흘리며 저를 사랑스럽게 봐주었는데 정말 바보 온달이 따로 없었답니다. 제가 너무 멋있어서 또다시 반했다고 하면서 말이죠. 그리고 시어머니는 저에게 며느리가 아닌 딸이 되어달라며 당신과 같이 조금이라도 살아주면 안 되냐고 제 손을 잡고 간절하게 부탁했답니다. 저는 생각을 깊이 해보니 두 사람이 순진하고 순박하니 제가 좀 현실적으로 바꿔줘야 할 필요가 있다고 느껴서 시집살이를 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래서 신혼집 계약금은 돌려받지 못했고 시어머니가 저희에게 돌려주셨어요. 어머님은 그 정도 돈은 저와 비교도 안 된다면서 행복해하셨답니다. 그렇게 멋지고 성대한 결혼식을 올린 저는 시댁으로 들어가 지내게 되었어요. 딱 1년만 살겠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제가 시댁에 들어가자 가장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시어머니나 남편은 무언가를 결정할 때마다 저에게 허락을 받는 습관이 생겼어요. 새아가, 내가 이번에 개를 들려고 하는데 아무래도 개주 인상이 마음에 안 든다. 네가 한번 봐주면 안 되겠니? 아니면 지난번처럼 탐정 친구랑 기획해보면 어떨까? 아, 개를 드시려고요? 그런데 어머님, 개를 들지 말고 그냥 은행에서 적금 드는 게 마음이 편해요. 개주가 마음만 먹으면 주민등록 말소하고 튈 수 있거든요. 어머머머, 그게 정말이니? 그런 나쁜 사람들이 있다니 정말 무섭구나. 알겠다. 그럼 새애긴 네 말대로 그 개주하고는 연락을 당장 끊어야겠다. 여보, 내가 요즘 고민 하나가 있어. 회사 선배가 프로젝트를 나한테 다 떠넘기고 자기는 놀고만 있거든? 이걸 부장님한테 일러서 바로잡는 게 좋을까? 아니면 모른 척하고 넘어가야 할까? 뭐야? 아직도 그런 새끼가 있어? 프로젝트 시작한 지 얼마나 됐는데? 어제부터 시작했어. 그런데 오늘 나 혼자 일만 하고 있었다니까.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지? 부장한테 알릴 거 없어. 내가 나설 테니까 내일 출근할 때 나랑 같이 가. 이튿날 저는 남편을 따라 회사에 들어갔고 선배라는 놈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장 잘하는 따지기를 시작했습니다. 이봐요, 박 과장님. 듣자 하니 함께하는 프로젝트인데 제 남편에게 일을 다 맡기셨다면서요? 그리고 박 과장님은 자기 할 일 하면서 띵가띵가 시간 보내다 퇴근하시죠? 당신 뭡니까? 여기가 애들 놀이터인 줄 알아요? 남편 회사 찾아와서 상사한테 헛소리하는 게 상식적으로 납득이 됩니까? 납득이 안 되니까 찾아왔죠. 제 남편이 착하고 순박하니까 실컷 부려먹고 공을 가로채실 모양인데 저는 그 꼴을 죽어도 못 보겠습니다. 만약 오늘도 제 남편에게 똑같은 말을 듣게 되면 회사 게시판에 올리고 노동청에 신고하겠습니다. 그걸로도 안 되면 유명한 인터넷 사이트에 박 과장님 이야기를 올리겠어요. 그러니까 제 남편만 부려먹지 말고 과장님 할 일은 직접 하세요. 그러자 회사 직원들이 몰려들었고 수근수근하기 시작했어요. 이에 부끄러운 걸 알았는지 박 과장은 저에게 알겠다고 약속하며 제발 나가달라고 사정을 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남편에게 여보, 또 누가 괴롭히거나 말도 안 되는 업무를 시키면 나한테 전화해. 달려와서 아작을 내줄 테니까. 고마워 여봉. 그럼 이따가 집에 가서 봐. 그렇게 남편의 직장까지 쫓아다니며 학부모 역할을 했답니다.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시어머니와 남편은 저에게 허락받는 게 재밌었는지 별걸 다 물어봤어요. 시어머니는 나 좋다는 남자가 둘이나 있는데 네가 골라줘라. 오늘 옷을 뭐 입어야 좋을지 골라줘라. 데이트 중인데 시를 낭독하면 안 되겠냐 등등 귀찮도록 많은 걸 물어주셨고 남편은 회사 생활하면서 부당하다 싶으면 바로 저에게 일러 바쳐서 회사로 쳐들어가게 만들었답니다. 그래서 두 모자는 더 이상 만만한 상대가 아닌 강적이 되었죠. 시집에서 산 지 거의 1년이 다 되어가는데 시어머니가 저를 잡고 놔주지 않으시려고 해요. 그래서 전 1년 더 살기로 연장하겠다고 말씀드렸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지낼지 모르겠지만 나름 재밌고 즐거워요. 이제 결혼한 지 1년 된 새댁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해야겠네요. 제 사연이 참 웃기고도 황당하시죠? 그런 인생을 살고 있는 저를 한번 생각해 주시고 응원의 댓글을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사연 주인공도 참 특이한 인생을 살고 계시네요.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저 필립은 내일도 변함없이 여러분 앞에 놀랍도록 재밌는